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하고 올라가고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시기를 겪는 시기인데요. 주린이로서 처음 전쟁을 접해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15만 8천 원에 삼성전자에 대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이후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3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박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월 1일 날 저희 이제 3월 2일 날이죠.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주식이 장을 열지를 않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죠.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3월 3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7%가 하락하는 그런 장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식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전쟁이 터졌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은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7% 가까이 그렇게 빠질지 그거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뭐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처음 전쟁을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뉴스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9.11 사태 때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장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빠졌을 때 이제 7%가 빠졌는데 그 첫날 고민을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넣은 총 투자 금액이 대략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2억 가까운 이 돈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팔고 전쟁이 끝나면은 그때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 역시도 문득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관망을 해보고 분위기를 봐서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찰나에 뭐 생업이 있으니까 사업이 바쁘고 또 일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하다 보니까 하루가 갔는데 7%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날은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려서 이제 놓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쟁을 처음 경험을 하는 거니까 전쟁이 이렇게 터져서 유가가 올라갈 게 예상이 되고 해협을 봉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러면은 전쟁이 뭐 일주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뭐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전쟁을 벌인 거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전쟁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둘째 날에 아침에 이거를 전량 매도를 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게 좀 잠잠해졌을 때 다시 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째 날 7%가 빠지고 그날 저녁에 이거를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지켜볼 것이냐 그 1번과 2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계속 가져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나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점심시간에 한번 보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역대급으로 진짜 12%가 빠지는
그러한 장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게 주식인가? 이건 이제 뭐 3천만 원까지 수익이 올라갔다가 몇 천만 원이 순식간에 이틀 만에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을 경험을 하면서 참 이게 그 주식이 좀 올라갔을 때는 한 10억 넣었으면은 한 2, 3억 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게 또 빠질 때는 그렇게 10억씩 넣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둘째 날에 12%가 그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의 생각은 역시 첫날 빠졌을 때 그때라도 다 매도를 하고서 나중에 다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10년 동안 가지고 갈 건데 장기 투자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셋째 날 또 다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만회해서 지금 현재는 3천만 원 수익 중에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조금 올라서 약 1천만 원 정도 수익으로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뭐 전쟁은 끝날 거니까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도 10년 동안은 가져갈 생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든 어떤 뭐 상황이 나든 우선 5년 이상 10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장에서 이제 전쟁도 전쟁이지만 주식장을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경험을 해본 결과로 보면은 이 엄청나게 그런 세력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 주식시장 자체가 엄청난 사람들의 그 심리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뉴스만 떠도 뭐 예를 들어서 AI 뭐 이런 관련해서 투자가 너무 과하다 뭐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뭐 싹 다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사 하나만 뜨게 되면은 해당 관련주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조그만한 뉴스, 이제 정보가 SNS를 통해서 너무 순식간에 동시에 다 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관망을 하고 있다가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쪽으로 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시장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도박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나 이제 미국장에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뭐 AI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하나 나오면은 주가가 관련된 테크주들이 쭉 다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미국은 이런 게 훨씬 심하구나. 그래서 조그만한 뉴스만 나와도 거기에 다 휩쓸려 가지고 다 팔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결국에는 그게 미국장뿐만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이 폭락을 했다가 또 폭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한국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한국 장도 국내 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들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뒤집혀 가지고 완전히 뭐 도박판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결 속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주식 관련해서 이제 뭐 815 머니톡이라든지 뭐 주식 각독인가 뭐 거기 또 있고, 뭐 김단태님,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일 유명하신 주식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
새벽에는 김단태가 있고 뭐 낮에는 누가 있다 뭐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분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쭉 보면은 주식 관련된 이제 경제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들 단타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정보 뭐 요거를 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에는 이걸 사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은 좀 팔지 말고 했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또 파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추천에 대한 그런 방송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 예측을 잘해서 이제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아주 유망하고 유능한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냥 저거 하지 말고 자기가 주식해서 몇 번만 맞춰도 대박이 나서 뭐 수십 수백억을 벌을 텐데 뭐하러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주식 예측을 하고 뭐 어드바이스를 하고 추천을 해주고 추천 종목 뭐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가 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하이닉스가 15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뭐 주가가 7천 간다, 8천 간다, 만까지 간다, 뭐 이런 예측들을 하고 막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자기가 그 매일 단타쟁이로다가 매일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생업도 이제 없이 주식 투자만 전업 투자자로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고 해서 조금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개인 투자자가 그러한 것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이제 몇 번은 맞출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수에든 곱하기 0을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큰 숫자가 있더라도 곱하기 0을 한 번만 하게 되면 답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타로 해서는 주식 투자에서 언젠가는 성공할 수가 없다. 언젠가 망하고야 만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단타 위주로 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방송을 이제 주식 관련된 영상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전부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신물이 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현재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매일 보긴 하지만 그닥 이제 종목을 추천한다든지 단타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과거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고 뭐 워렌 버핏의 책이라든지 그런 투자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5년 전에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이렇게 했던 이제 몇 년 전에 박제돼 있는 그런 영상들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이미 이제 세월이 지나서 5년 전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망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한 과거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 이 현재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오히려 더 도움을 받지 단타쟁이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은 개인 투자자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일단 그냥 관망하기로 했고 유가에 집중을 해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안 좋아질 게 예측이 되고 그런 면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은 팔지도 말고 그렇게 뭐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너무 다 현금을 또 때려붓고 사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유가를 잘 관찰을 했다가 그런 게 유가가 안정이 되고 전쟁이 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뭔가 종식의 분위기가 나올 때쯤 그때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게 지금 전쟁 났으니까 이제 안 팔기로 했으니까 쭉 가지고 있다 전쟁 끝나면 그때 딱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가는 전쟁이 끝날 시기에는 이미 다 사람들이 사서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또 옳은 시점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유가의 그 이제 지표를 유가로다가 생각을 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법륜 스님은 어떠한 철학으로 어떠한 이제 투자 관점, 법륜 스님의 스님의 고견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질문들을 어떻게 답하셨나,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빠칭코를 하러 가서 처음에 한번 땡겼는데 우수아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운이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기술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돈을 왕창 따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또 돈을 이렇게 투자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실력이라고 믿고 빠칭코에 계속 돈을 쏟아붓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다는 것도 빠칭코를 땡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심리 상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투기판에 가서 도박판에 가서 돈을 투기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주식이 상승을 할 때, 주식이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돈을 투자하게 되니까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갔을 때 불장이기 때문에 뭘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실력이 좋은가 보다. 내가 운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좀 종목을 선택하는 재주가 있나? 내가 좀 통찰력이 좋아서 내가 선택한 종목이 정말 좋았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있는 큰 돈을 투자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 초반에 돈을 따게 된 사람이 제일 운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결국에는 그 큰 돈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도박판에 투기하고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정한 투자로서 바라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빠칭코를 땡겨서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에 돈을 벌었을 때 자기의 실력만 믿고 돈을 더 많이 넣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물타기를 한다든지 불타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단타를 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뭐 선물 옵션 같은 데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주식에다 이제 돈이 녹아내려 버려서 다 돈을 잃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개미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이 50살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주식 투자에 1, 2천 뭐 이렇게 넣자마자 자꾸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1,000만 원 넣었다가 삼성전자 오르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도 3,000만 원 넣고, 현대차에도 100만 원어치 사보니까 이게 막 오르네. 그래서 현대차가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회사 출근하다가 이제 아침에 장 열자마자 뭐 한 2,300만 원 현대차를 샀는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현대차 지금 당장 사야 되는가 보다. 이래서 차를 세워놓고 출근하는 길에 현대차에 한 1,000만 원 더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그렇게 했더니 며칠 지나서 이게 막 이제 현대차가 또 미친 듯이 오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실력이 좋았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또 더 집어넣게 되고, 이거 1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 넣어놓게 되면은 진짜 한 몇 억, 2, 3억은 금방 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런 이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게 이제 좀 마음에 좀 찔렸고, 그러한 이제 그 도박판의 느낌을 그러한 중독의 증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빠져 있는 상황에 이 전쟁이라는 특수 효과가 나를 구제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아주 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나한테 좋은 교훈의 시간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더 그렇게 이제 돌려서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 하는 쪽으로 마음 먹었는데, 그 법륜 스님의 말씀 중에서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는 무조건 다 투기고 도박이고 다 그러냐,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나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법륜 스님께서도 그 뒤에 딱 말씀하신 게 단타로 하는 것은 도박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도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조차도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어떤 도박판에 투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투자다 이렇게 관점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법륜 스님의 그런 놀라운 통찰력과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아주 성공 확률이 높고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투자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더 살 수도 없고, 약간 좀 이제 관망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이란 전쟁이 얼마나 갈지 그것을 또 이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린이로서 초반에 이런 주식의 전쟁을 접하는 이런 상황을 또 접해보고 이럴 건데, 이런 영상들이 또 박제가 되고 할 거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3년 후에, 뭐 8년, 10년 후에 이렇게 봤을 때 그때의 이제 결정들과 선택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줄지, 그때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박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내 스스로 봐도 재미가 있을 거고,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이제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누군가가 또 이 영상을 본다면 그때 시점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위기가 닥치고 또 좋아지고,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지수를 보면은 우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업에서 돈을 벌어서 그 현금화한 그런 소득을 그것을 주식에다가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연금 저축 개념으로 나중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주식에다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우량주 같은 곳에 주식에 돈을 묻어놓으면서 노후 대책으로 이것을 이제 쌓아놓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것을 요거 했다가 싹 팔고 뭐 주식 이제 전쟁 나서 쭉 떨어지니까 이거 완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싹 다 팔았다가 또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면 또 다시 사고 또 뭐 뭘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도 빠르고 프로그램적으로 더 컴퓨터로 빨리 처리해서 사고팔고가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현업도 있을 거고 또 전업 투자자로 한다고 해도 개인이 그거를 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번에도 7% 빠지고 그 다음에 12%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뭐 반대매매다 뭐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른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쭉 이제 다 팔고 이제 현금화를 해가지고 들고 튀고, 또 우리나라 기관들은 또 많이 매수해서 돈이 묶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또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팔고 그 돈을 갖다가 또 코스닥을 사면서 또 코스닥을 많이 또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개인들이 샀을 때는 그 세력들이 거기에 다 소득을 얻어가지고 다 빠져나갔을 때고, 또 이제 개인들이 또 팔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또 반대로 세력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오를 그런 코스닥 종류들 가운데서 종목들 가운데서 상승할 것들을 미리미리 또 이제 요번에 또 뭐 코스닥 ETF도 상장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팔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뭐 두세 배의 이제 수익률이 났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떨어질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 팔고 그러면 주식은 쭉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내린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또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코스닥을 또 올리고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해서 코스닥이 또 막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막 오르면은 오르는 걸 보고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저게 오르는가 보다, 저게 지금 대세야, 오르고 있어, 나도 저기에 발을 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갈 때쯤 되면은 또 세력들은, 외국인 세력이나 또 그런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갈 때 그때 싹 이미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결과만 계속 초래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건 정보력이나 스피드나 결정이나 이런 거에서 개인이 그거를 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계속 설거지만 당하면서 내 돈은 계속 점점 녹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단타 투자나 전쟁이 났다고 해서 싹 팔고 또 언제 다시 사고 이렇게 또 전쟁이 끝나면 그때 다시 사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조짐이 뭐 언제쯤 끝날 것 같다, 어떻게 할 것 같다 예측이 이제 이미 되고, 어떤 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뭐 찌라시로 돌던 뭘 돌던 이미 세력들은 이제 전쟁 종전의 어떤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주식을 다 사놨다. 그래서 그런 종전의 소식을 듣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이 주식을 사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제 전쟁이 시작했을 때 주식을 팔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사야지라고 했을 때는 내가 판 시점보다 더 올라 있을 가능성도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타이밍에 사서 언제 타이밍에 또 사고 이렇게 그것을 개인 투자자가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게임에 베팅을 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계속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면 투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적립식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에 계속 투자하는 거, 그렇게 투자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100년이 지나도 결코 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어떻게든 뛰어넘어서 새로운 뭔가를 또 개발을 하고 세계 인류의 기업으로 계속 도약해서 발전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믿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삼성전자가 몇 년까지는 괜찮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갈 거니까 그때 싹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뭐 그때까지 운이 좋아서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서 그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또 물려서 주가가 반토막 나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렇게 투자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00년 이상 그렇게 갈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넣은 거지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더라도 그 회사가 배당을 잘 주고 있는지, 이익률은 잘 나고 있는지, 뭐 주가가 잘 오르고 있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쉽게 말해서 그 회사가 잘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을 잘 관망을 하면서 잘 돈을 벌고 있다면, 뭐 주식 투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잘 벌고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도 돈을 못 벌었는데 올해도 돈을 조금 더 못 벌고 내년에도 조금 더 못 벌을 것 같다, 점점 망할 것 같으네라고 예측이 되고 상상이 된다면은 그때는 빨리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런 시점에는 빨리 팔고 더 유망한 우량주에, 더 미래가 보장된 그런 회사의 주식을 그럴 때는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하고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우량주에 계속 가져가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만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이란 전쟁 여파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뭐 하루에 7%,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12%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또 10%가 오르는 그런 기현상도 경험을 이제 했지만, 이러한 전쟁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장기 투자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전쟁은 언젠간 끝난다, 그런 면에서 그냥 장기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주 정도면은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박제가 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재미가 있겠죠. 4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4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이러지 않겠냐, 뭐 미국이 어떻게 되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뭐 이미 이제 핵시설도 다 파괴를 했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도 사망을 한 시점에 이제 지금은 이제 무조건 항복, 일본이 핵을 2방을 맞고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서 전쟁이 2차 대전이 이제 끝난 것처럼 무조건 항복을 얻어낼 때까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고, 그런 물가가 오르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은 뭐 석유가 나기 때문에 석유값에 영향을 안 받을 거냐, 이게 아니라 미국의 자체에 있는 석유값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물가의 영향에 또 주가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고스란히 또 한국 시장에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언제든지 이 전쟁을 그냥 종식을 시킬 수 있다. 지금은 완전한 항복을 바라기 때문에 조금 더 끄는 건데, 미국의 뭐 무기가 다 떨어진다든지 자기네가 더 전쟁을 지속할 만한 그러한 여력이 안 되고 그러한 힘이 이제 다 재료가 다 떨어졌어. 무기가 다 떨어졌어. 이러면은 우리는 핵시설도 다 파괴했고 우리가 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뤘습니다. 이러면서 승리를 자기 혼자 선언하면서 트럼프는 언제든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지나면은 뭐 그 첩자를 보내서 이란 쪽에 뒤로다가 협의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란 측에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퍼뜨리면서 이란 측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세워가지고 발뺌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바람이면서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은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제 이란을 공격하면서 세계대전처럼 다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면은 이게 기름값 오르는 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종식이 되고 바로 안정화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다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핵을 이제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은 걔네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트럼프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쉽게 끝날 수가 없는 거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돈이 무한정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주 정도 가게 되면은 트럼프가 뒤로 찔러가지고 협의를 이뤄낸 것처럼 시나리오를 내서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언론에 보도하면서 그렇게 종전을 선언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무조건 항복하고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5년 내에 또 이란에 관련해서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전쟁이 난다 그랬을 때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란 전쟁이 났을 때 주가가 이제 쭉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을 봤다면 이제 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이 종식이 났다가 향후 5년 후에 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이란 전쟁이 요번에 날 때 미 항공모함이 이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이 설마 나겠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주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한국 주식 막 많이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서 앞으로 하루도 안 빼놓고 8일간인가 10 며칠 날인가 계속 불량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주식이 원래 이런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오르고만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가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같은 주린이가. 그런데 요번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도 또 이 전쟁이 종식이 됐다가 이제 완전한 항복,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종전이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또 이란 전쟁이 다시 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항공모함이 뜬다면은 그때는 주식을 싹 팔던지, 정말 뭐 수익이 난 부분은 현금화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식이 빠져서 좀 종전의 냄새가 날 때 그때 다시 이제 그 수익이 난 부분을 매도했다가 그만큼을 다시 또 매수하는, 이런 거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전쟁이 나도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장기 투자하는, 이제 들고 가는 그런 작전을 쓸 거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첫날 7% 빠지고 그 다음날 12% 빠지고 그 다음날 1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2026년 3월 7일인데 어제 밤에 나스닥장이 1.5%인가 2%인가 좀 하락을 하면서 미국장이 좀 이제 빠지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영향으로 한국장은 이제 월요일 날 열리게 되면은 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나스닥이 빠진 게 구글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 AI 주가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꽤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전쟁 여파로 해서 지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미국이 맹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은 막 최후의 발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똥이 어떻게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관망하고 장기 투자자 관점으로서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을 선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매달 내가 버는 수익의 얼마, 뭐 20%면 20%, 30%면 30%, 내가 투자할 그 나의 월 소득으로 주식에 투자할 그 돈을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그 해협이 풀린다든지 어떠한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지는 않아도, 전쟁이 끝나지는 않더라도 뭔가 해협이 풀리는 정도라든지 유가가 안정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짐작이 조금 보일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내가 매월 투자할 금액을 그때 넣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린이로서 전쟁을 처음 겪어보면서 하루에 7%, 그 다음날 12%, 무려 20% 가까이 빠지는 그러한 경험을, 전쟁을 통해서 그런 주식시장을 경험을 해보고, 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공유를 해봤고요. 4주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본 것을 가지고 또 영상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량주,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더 이제 투자하면서 그런 것을 공유할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배당주 이제 현대자동차 우나 삼성전자 우도 계속 이제 빠지고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4주 정도 시간은 조금 기다리다가 들어가는 게 좋다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가가 빠졌다 그래도 제 포트폴리오는 반도체나 현대차 이런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원인이 전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빠진 것이고, 그 회사들이 뭔가 실적이 안 좋거나
반도체가 안 팔리거나 뭐 이래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이틀째는 많이 빠졌지만 3일째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역시 안 팔고 그냥 쭉 가져가기로 선택한 게 잘 선택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 그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